로또 1등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거 될 것 같으면 뭐 다 그냥 소원 노트만 쳐버리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댓글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원 노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해서 내년에 첫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원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소원 노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 47편에 보시면 운을 바꾸는 현실적인 3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두 번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원 노트를 적는 일입니다. 그때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하루에 3가지 소원을 100번씩 적고 그거를 100일 동안 실천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루에 100번씩 3가지 소원을 적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한 20-30분 걸린 것 같은데 좀 많이 걸릴 때는 한 40분도 이렇게 걸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적으시는 분들이 보면 1시간, 뭐 많게는 2시간도 지금 적는다라고 댓글에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아예 시작도 못하신 분들이 또 계실 테고 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원래 이 책에 원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100번을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책은 참고로 이 책은 협찬이나 광고 들은 거 전혀 아닙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책 맞고요. 요거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한 4년 전에 산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협찬 아닙니다. 원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루에 3가지 소원을 3번을 쓰고 100일을 그렇게 쓰면 된다라고 원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써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끝나가지고 야 이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한 100번을 한번 써보자 하니까 정성 들이는 시간도 또 있고 또 저한테는 나름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3번씩 100번을 그렇게 썼는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3가지 소원이 결국에 100일 안에는 다 안 됐지만 100일 안에는 안 됐지만 100일이 지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라도 3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도 요거를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원래 원칙은 여기는 3가지 소원을 3번씩 100일을 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팔이 아프니까 요거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는 방식은 원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간편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또 불과 몇 분 만에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꼭 3가지 소원을 써야 되냐고 한다면 주로 이제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소원을 쓰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가끔가다 한 분씩 뚜렷한 목적 없이 사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또 계십니다.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더 목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소원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흔히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단순하지만 대단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별똥이 떨어지는 시간이 0.3초 아니면 뭐 0.5초, 1초 이내에 이렇게 금방 떨어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나의 소원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자기 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생각만 하는 거를
이 현실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이미지화 시키는 거에 첫 번째가 바로 글씨로 나타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을 이미지화 시키면 어느새 현실로 다가와 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원을 한번 적어 볼 텐데 몇 가지 규칙이 있는 거죠.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소원은 100일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적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현실 가능한 거. 로또 1등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거 될 것 같으면 뭐 다 그냥 소원 노트만 적고 있겠죠. 네, 로또 1등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올해 안에, 내년 안에, 뭐 2021년도 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굉장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입니다.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찌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독신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하면 이 부정적인 게 먼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왠지 뭐 뒤를 더 돌아보고 싶은 뭐 그런 충동이 생기듯이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그 부정적으로 이게 운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든가 또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는 날씬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또 독신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완료형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미 연봉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올해 연봉 1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몇 가지 팁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는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100일만 쓰시고 바로 중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나는 평상시대로 행동을 해가면 분명히 어느 순간 소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쓰시는 동안에 한 가지 댓글에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가 먼저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거를 빼고 다른 소원을 끼워서 똑같이 100일 동안 쓰시면 됩니다. 한 개를 더 끼웠다 해가지고 100일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거 없이 30일 만에 만약에 한 개가 이루어졌다면 30일 뒤에 그 한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70일을 채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빠뜨리지 않고 쓰시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면 깜빡하고 아니면 좀 피곤해서 그날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셔가지고 이틀치를 그 전날 거를 같이 이틀치를 한꺼번에 또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쓰는 거를 한동안 많이 이렇게 쓰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를 쓰지 못했다고 하시면 일주일치를 다 쓰는 거는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시간은 여기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잠들기 전에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세 가지 소원을 쓰고 그러면서 세 가지 소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뒤에 잠이 들면은 잠자는 동안이라도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잠재의식이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잠들기 전에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잠들기 전에는 쓸 시간이 없다 하시면 뭐 아침에 쓰시든지 시간이 되실 때 쓰시면 또 되겠죠. 여기 어차피 뭐 좋으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써봐야 효과가 없을 테니까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요번에는 저번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첫 번째 숨을 참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쓰는 방법이, 첫 번째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한 가지 소원을 3번을 적는 거죠. 네, 3줄. 그 다음에 숨 내뱉고, 두 번째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두 번째 소원을 또 3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쓸 때까지는 숨을 쉬면 안 됩니다. 네, 숨을 참고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숨을 내뱉으시고, 그 다음에 크게 호흡을 해가지고 마지막 3번째 소원을 3번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숨을 뱉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숨 안 참아도 됩니다. 네. 숨 그냥 계속 쉬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숨을 참고 첫 번째 소원을 3번을 적는 거죠. 숨참기가 살이 쪄서 아마 더 힘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숨을 참고 어쨌든 여기 첫 번째 소원을 3번을 적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람이 생겼다. 요거를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숨을 들이마시고 참는 거죠. 예. 두 번째도 힘듭니다. 원래 결혼을 전제로 할 사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숨을 참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글자를 줄여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로 좀 줄였습니다. 안 그러면 숨 넘어갈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네, 이것도 일단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숨하고 상관없이 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요거는 뭐 숨 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적는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3가지 소원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글씨가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숨 참는 동안에 쓰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바로 오늘의 소원노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한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는 하루에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꼭 한번 실천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저도 간절히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